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2주에서 3주간 이란에 대한 초강도 타격을 예고했습니다. 다시 요동치는 중동 화약고, 여기서 가장 피를 보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현재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70%에 달합니다. 현재도 환율, 코스피 등등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관장 레일부터 기름을 끊는 완전한 탈석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국제정세에 우리 경제의 명운을 걸고 벌벌 떨어야 할까요? 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에너지 전환, 이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전기를 아껴 쓰자거나 환경을 보호하자는 낭만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에너지는 곧 마을의 생존이자 새로운 소득원이 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경제적 대안은 바로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강력하게 추진 중인 햇빛소득 마을입니다. 사실 과거의 태양광 사업을 떠올려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스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외지 사업자들이 들어와 산을 깎아내고 정부 보조금과 이익만 챙겨 떠나면서 정작 지역 주민들과는 갈등을 빚는 골칫거리로 여겨지곤 했죠. 하지만 최근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이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핵심은 햇빛과 바람은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지역의 공공자산이라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외지인이 독점하던 이익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창출하고 나누는 이른바 사회연대 경제 모델로 진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실질적인 본이 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미 현장에서는 그 완벽한 성공 사례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67가구가 모여 사는 구양리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지붕과 공공용지 등 짜투리 공간 2,000평을 알뜰하게 모아 1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주민들의 쌈짓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약 16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과는 말 그대로 대성공이었습니다. 매달 대출 원금과 이자, 시설 유지비를 모두 갚고도 마을에 2천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고스란히 떨어집니다. 주민들은 이 돈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공동급식을 운영하고 마을버스를 도입했으며 식당 운영 등 6개의 번듯한 일자리까지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8년 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나면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뛰게 됩니다. 단순한 에너지 자립을 넘어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리는 든든한 캐시카우가 탄생한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경제적 이익이 인구 소멸이라는 국가적 재난마저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남 신안군의 사례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신안군은 아예 조례를 제정해 태양광 발전 이익의 30%를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도록 못 박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햇빛연금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들이 지방 소멸을 막아보겠다고 수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군은 이 햇빛연금 하나만으로 전국적인 농어촌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최근 몇 년째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모이게 하려면 확실한 경제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증명해낸 것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 농어촌에 버려진 공간과 햇빛이 중동의 기름이 부럽지 않은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경제성을 확인한 정부는 2030년까지 이러한 햇빛 소득 마을을 전국의 최소 2,50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담대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10만 개 마을 중 30%를 에너지 자립과 소득 창출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돈이 되고 효과가 좋다면 당장 전국에 다 깔면 될 텐데 왜 아직 2,500개라는 목표에 머물러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치명적인 현실적 장벽이 하나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업들의 절박한 생존 전략과 맞물려 이 장벽을 깨부술 또 다른 혁신적인 모델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내용에서 바로 이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치명적인 장벽, 바로 송전망의 한계입니다. 쉽게 말해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이 전기를 소비지인 수도권이나 공장으로 보낼 길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전남 지역 등 일조량이 좋은 곳에 태양광 발전소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전력망 수용 용량이 이미 한계에 달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31년까지 신규 설비의 전력망 접속을 제한해둔 상태죠. 송전탑 하나 세우려 해도 엄청난 지역 갈등과 수십조 원의 비용, 십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발전소들은 전기를 보낼 길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데
정작 전기를 써야 하는 대기업들은 피가 마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리백 때문입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100%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막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애플,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하청업체들에게 너희도 재생에너지로만 공장 돌려라. 안 그러면 거래 끊겠다. 라고 압박하고 있죠.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 우리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확보가 당장의 생존 과제가 된 것입니다. 전기를 보낼 길이 없는 발전소, 그리고 당장 재생에너지가 미친 듯이 필요한 기업. 이 꽉 막힌 모순을 단번에 해결할 혁신적인 대안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산을 깎거나 멀쩡한 농지를 갈아엎고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농가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물이 자라는 데 방해되지 않는 높이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경제성은 어떨까요? 지난 3년간 진행된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의 그늘 때문에 쌀 생산량은 평균적으로 약 13% 정도 감소했습니다. 농업 소득만 보면 손해죠. 하지만 패널 아래서 농사를 지으며 동시에 생산해낸 전기를 팔았더니 한 달 평균 100만 원, 1년으로 따지면 무려 2천만 원에서 1,200만 원가량의 추가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줄어든 13%의 농업 소득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야말로 농촌의 판도를 바꿀 든든한 캐시카우가 장착된 셈입니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이 가진 진짜 경제적 파급력은 수익성 그 이상에 있습니다. 바로 지산지소, 즉 지역에서 만든 에너지를 지역에서 바로 소비하는 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현대차 등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가 완벽한 예시입니다. 막대한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새만금 산업단지 주변에는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드넓은 농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농지들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막대한 양의 친환경 전기를 바로 옆에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소비하면 그만입니다. 수십조 원이 드는 송전탑 건설 비용을 아끼고 지역 갈등도 피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영농형 태양광과 지산지소 모델은 농민에게는 획기적인 부가 수익을 안겨주고 기업에게는 수출 생존의 필수적인 아리백 에너지를 공급하며 국가적으로는 골칫거리인 송전망 인프라 부담까지 덜어주는 완벽한 경제적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바로 우리 땅, 우리 농지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햇빛을 이용한 두 가지 경제적 혁신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흔한 쓰레기나 버려진 나무가 마을의 난방비를 통째로 없애버리는 마법 같은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어서 에너지 자립의 또 다른 촉, 탈석유 실험의 생생한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고 기업의 아리백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 우리의 겨울철 생존과 직결된 기름값 문제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국제유가가 요동칠 때마다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주범, 바로 난방용 등유와 보일러 기름값이죠. 당장 석유를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혹독한 겨울 난방비만큼은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해답을 충북 해산의 한 산골 마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8가구가 모여 사는 이 마을에는 집집마다 개별 보일러가 없습니다. 대신 마을 한가운데에 일종의 거대한 중앙 공급센터를 세웠습니다. 중동에서 사온 비싼 기름을 태우는 게 아닙니다. 산에 널린 목재칩과 말린 나뭇가지 등 흔한 산림 부산물을 데워 물을 끓이고 70도 이상으로 데워진 온수를 각 가정과 마을회관에 중앙 난방식으로 공급합니다. 기존의 등유 보일러를 펑펑 뗄 때보다 마을 전체의 연료비가 최대 26%나 뚝 떨어졌습니다. 산에 버려진 땔감이 막대한 달러 유출을 막아낸 겁니다. 더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1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또 다른 마을은 우리가 매일 버리고 골치 아파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 발전 과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폐열을 알뜰하게 모아 마을 전체 난방을 아예 무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과거 악취 때문에 모두가 기피하던 혐오 시설이 난방비를 0원으로 만들어주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숙제는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나 짓는데 수십억 원의 초기 자본이 들어가고 설비의 유지 보수도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질 때마다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물가가 폭등하는 그 천문학적인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의 초기 투자비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꺼이 감당해야 할 미래를 위한 안보 비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거대한 경제적 실험을 목격했습니다. 햇빛을 마을 전체의 연금으로 바꾼 햇빛 소득 마을,
기존 농지를 그대로 활용해 대기업의 아리백 생존을 돕는 영농형 태양광, 그리고 쓰레기와 나뭇가지로 기름값을 대체한 바이오 에너지 타운까지.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란이 타격을 받고 그 나비 효과로 내일 당장 우리 공장들의 가동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에너지 수입률 90%가 넘는 대한민국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 당장 내일부터 100% 탈석유를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남의 나라 전쟁터에 우리 경제의 명운과 국민의 목줄을 내맡긴 채 벌벌 떨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버려지던 햇빛, 농지, 그리고 쓰레기를 돈과 에너지로 바꾸는 이 치열한 현장들은 단순한 친환경 운동이 아닙니다. 살기 위한 대한민국의 치열한 경제적 독립운동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 거대한 에너지 대전환의 물결에 국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올라타야 할 때입니다. 에너지 자립 없이는 진정한 경제 자립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